안녕하세요. 저는 43세 기혼 여성입니다. 오늘 이 사연을 보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는 결혼한 지 13년이 됩니다.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책임감 있고 다정한 남자였어요. 결혼 초반에는 매일 밤 침대에서 하루를 나누며 이야기했고, 주말에는 손을 잡고 산책을 다녔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제 삶의 전부였어요. 남편의 온기, 그의 웃음소리, 그의 관심 어느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도 자라고, 일도 바빠지고,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 있어도 남편과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등을 맞대고 누워만 있었어요. 아침에 인사를 해도 응, 좋아라는 대답만 돌아왔고, 저는 말을 거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모두 피곤했거든요. 직장 생활, 육아, 집안일.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어요. 결혼 13년 차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닌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동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도 혼자라는 느낌. 가족을 위해 매일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챙기면서도 누구도 제 마음을 보지 않았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이 힘들겠네, 고생이 많네라고 말해 주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걸어도 핸드폰을 보거나 텔레비전만 봤거든요. 저는 점점 남편과의 거리감을 느꼈고 그 빈 자리를 채워줄 누군가를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의 동생 28세 도련님이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15살이 어린 도련님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독신이었어요. 그는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고 자주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그저 형 집에 편하게 노는 정도였어요.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가는 그런 평범한 방문. 하지만 어느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도련님이 저에게 자신의 고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형수님,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이 있는데,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저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은 바쁘고 어머니는 걱정만 하시고 형수님만이 저를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그저 시어머니나 누나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줬습니다. 그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시간이 되면 다 좋아져라고 위로를 건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의 눈빛이 저를 바라볼 때 제 심장이 철렁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단순한 조카를 대하는 태도가 아닌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우연히 제 손과 닿을 때의 따뜻함. 그의 발걸음이 점점 저에게 가까워지는 것. 우리가 있는 거실에서 남편이 다른 방에 있으면 도련님은 저의 옆에 더 가까이 앉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이 위험한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말을 경청해주고 제 의견을 소중하게 여기고 제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13년간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했던 저는 도련님 앞에서만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 그의 관심,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어요. 형수님,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형수님만이 제 진심을 알아줘요. 이런 말들이 저를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일까요? 그때는 구분할 수 없었어요. 구분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남편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이야기들을 도련님과는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 어린 시절의 상처, 부모님과의 갈등, 결혼 후의 실망감, 남편에 대한 불만, 인생에 대한 두려움. 도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 직장에서의 좌절감, 이루지 못한 꿈들을 저에게만 드러냈어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두 명의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련님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수님, 오늘도 힘드네요. 언제 또 뵐 수 있을까요? 처음엔 그저 고민을 나누는 것으로 끝났지만 점점 그 메시지들은 더 개인적이 되어갔습니다. 형수님 없이 하루를 버텼어요. 형수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버텼어요. 이런 내용들이 담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저도 답장했습니다. 힘들 때는 언제든 전화해. 형수가 들어줄게. 시간이 갈수록 그 관계는 더욱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우리가 카페에서 만나기도 했고, 혼자 있는 시간에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이성과 이 사람만이라도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감정이 끊임없이 충돌했어요. 저는 밤마다 침대에서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멈춰야 한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죄책감도 크지만 이 감정을 버릴 수 없다. 그 내적 갈등이 쟤를 점점 더 망가뜨렸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감정이 단순 호의를 넘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이 다른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봐도 질투가 났고, 며칠을 안 보면 안절부절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도련님의 카톡만 기다리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중독이었습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남편이 지방 출장을 떠났던 그날 밤, 도련님과 저는 말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쾌락도 없었어요. 오직 죄책감과 두려움, 후회만이 제 몸을 휩쌌습니다. 제가 무엇을 한 건지, 왜 한 건지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 가족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깊은 부끄러움만 남겨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입니다. 그 후 도련님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도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도련님에게 요즘 뭐해? 얼굴이 안 보이네라고 연락해도 핑계를 대면서 피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나눈 것은 애정이 아니라 외로움이 만든 환상이었어요. 우리 둘 다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싶었던 욕구,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던 심리가 만든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도련님에게 연락하려 할 때마다 그의 차가운 대응이 돌아왔어요. 형수님, 이건 실수였어요. 잊어야 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사실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도련님도 깨달았던 것 같았어요.
그 감정이 순간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도련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한 일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였어. 우리 모두를 상처 입혔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제발 이 일을 잊고 살자. 나도 똑같이 노력할게. 우리 둘 다 이 시간을 견뎌내자. 도련님도 답장을 했습니다. 형수님,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미성숙했어요. 형에게도 죄송하고 형수님에게도 죄송합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매일 밤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남편이 자는 동안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제 죄책감과 싸우고 있어요. 도련님도 얼굴을 맞대고 지내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 모임에도 나오지 않아요. 남편은 도련님이 왜 이렇게 피하냐, 최근에 뭔가 있나? 라며 불만을 표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 순간 불안해합니다. 언젠가 남편이 알게 될 그 순간이 얼마나 끔찍할지 생각만 해도 식은 땀이 흘러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날 거예요. 가족은 산산조각 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가족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지 생각할 수 없어요. 남편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남편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아마 절대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어도, 관계가 식어도, 외로워도 절대 그 외로움을 다른 누군가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대신 그 감정을 직시하세요. 남편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부부 상담을 받으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제 실수가 누군가의 경고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외로움은 나약함이 아니지만 그 외로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려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